온 국민을 놀라게 하고 또 분노하게 만든 소식입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그동안 코치에게 온갖 폭행은 물론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것도 아직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때 말입니다. 심 선수가 그동안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계속 사귀어왔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다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정말 사실이라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가 직접 당했던 그 고통의 시간들을 직접 밝혔는데요. 이미 이 조진범 코치는 그동안 폭행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징역을 살고 있지요. 그런데 심석희 선수를 변호하던 변호인이 심석희 선수한테 얘기를 듣는 동안에 사실은 폭행도 보통 폭행을 당한 게 아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온갖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 한 번은 하키채로 맞아서 손가락뼈가 부러지기도 했다.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성폭행을 당했다. 그 뒤로 4년간 성폭행이 이어졌다. 라커룸에서도 당한 적이 있다. 정말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까요? 그렇지만 팬이 보낸 편지 덕택에 폭로할 용기를 가졌다. 지금 조 코치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데요. 부인하겠죠. 일단 노태강 체육부 차관은 심석희 선수에게 사과한다면서 영구 제명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빙상 선수 부모들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벌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석희 성폭행 사건 엄정 수사할 것과 조재범 코치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관련 녹취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이 올림픽 하나를 위해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많은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냥 이 자리까지 잘 살아 있어준 저 자신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제 그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예. 아직 이제 체육계가 트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체육계의 어떤 성추행, 성폭행이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곧 터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까 성희롱 정도가 아니라 성추행, 성폭행까지요? 예, 특히 우리 여학생들의 합숙소는 잠재적인 성폭행의 장소거든요. 제보 같은 걸 혹시 접수하신 게 있습니까? 꾸준히 특히 이제 성폭행 관련된 그런 제보들은 있고요. 그래요. 아마 체육계 미투 운동은 이제 곧 터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동안 정부와 체육계가 마련해왔던 모든 제도들과 대책들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대한 성추행의 경우에도 영구 제명하는 등 영구 제명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해자가 해외에서의 활동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선수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참여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김영주 의원, 지난해에 문재인 대통령이 태릉 선수촌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심석희 선수가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뭐 무단 이탈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기강이라도 되는가 그랬는데 이런 아픔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저는 지금 이제 노태강 차관이 이제 용기 있는 참여를 더 얘기를 했는데 안민석 의원의 얘기를 좀 귀담아 둘 필요가 있는 게 안민석 의원이 체육과 교수 출신으로 있다가 국회의원에 왔거든요. 얼마든지 체육계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미리 예견돼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고민의 고민 그 어린 마음에서 조마조마하면서 그걸 참아가면서 이렇게 선수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사회 어른으로서 너무 미안하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어렵사리 이런 그 용기를 내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사건을 잘 마무리하고 덮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스포츠 문화 전반, 스포츠 지도자나 스포츠에 관련된 협회가 자정 노력을 해서 완전히 그 엘리트 체육 중심에서 정말 일반적 체육으로 가고 그야말로 어떤 그 진정한 의미에서 자율 속에서의 스스로 운동하는 그런 그야말로 폭력이 없는 그런 스포츠계로 개선하는 큰 어떤 그 전환점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는 게 좋을 뻔했습니다. 거의 결론을 얘기해 주셨는데 노영희 변호사께 궁금한 것부터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성폭행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매우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황으로 봐서는 저는 믿어집니다.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 참고 참다가 얘기를 했을까 싶은데 이런 경우에 이제 조재범 코치는 부인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인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일단 성폭행 관련해서는 양 당사자들의 주장밖에 사실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누구의 말이 더 일관적이고 더 진실성이 있느냐 이제 이걸 중심으로 따지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자가 그런 식의 발언을 왜 했을까. 그러니까 조재범 전 코치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본인이 했다 하더라도 부인할 만한 이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심석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미 이제 구속기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성폭행이라고 하는 걸 다시 꺼내놓을 이유가 없다는 측면에서 저런 식으로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동기나 배경 같은 걸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심석희 선수의 말이 맞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통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확인을 좀 해보니까 이 조사하고 있는 이제 경찰에 조사했는데 지금 조재범 전 코치는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의자로서 그 사건에 대한 피의자로서 다시 구치소에 가서 또 조사를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심 선수에 대해서도 따로 조사를 했는데 이쪽에서 수사기관에서는 심석희 선수의 말이 맞다라는 식으로 지금 거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전체적으로 동기, 배경, 이유, 논리의 일관성, 진실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이거는 너무 명약 관화하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변호인이 미리 알았는데 이것을 미리 공표하면 증거도 없애고 이럴까 봐 밝히지 않고 있다가 휴대전화랑 다 이렇게 포렌식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하고 밝혔다고 하던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거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이어져 왔던 일인데 학대 아닌가요? 학대? 이거는 뭐 당연히 정신적 학대 플러스 성폭행 플러스 뭐 너무너무 많은 강요죄 뭐 특수 협박 특수 상습 폭행 공감 뭐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 이제 아까 안민석 의원 얘기도 했지만 스포츠계가 이제 그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아마 예전부터 좀 이런 현상을 키워온 게 아닌가. 그래서 눈뜬 장님들로서 사실은 그동안 살아왔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말아라라는 걸 아마 암묵적으로 강요받으면서 살았을 것 같은데요. 심석희만 당했을까? 조재범만 그랬을까? 사실은 이게 가장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될 화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차명진 의원, 이거는 체육계의 단순한 뭐 그동안 있어왔던 폭행, 뭐 구타 이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 이 두 분의 말씀이 오늘 또 미안한데 왜 저렇게 얘기할까? 이 생각 들어요. 그 심석희가 자기 딸이라고 생각해봐요. 이게 무슨 체육계 문화의 정화의 계기 내지는 뭐 약자니까 이런 말을 했을 개연성이 크다.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두 분도 그런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죠. 저거는 정말로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로. 그렇다고 가위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게 이거는 곤란해요. 생각해보세요. 석희가 자기 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꽃다운 소녀가 4년 동안 이거 그냥 폭행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폭행이에요. 그리고 성인도 아니에요. 그래요. 그리고 뭐 욱하는 어떤 충동에 의해서 조재범이가 이건 일을 저진 게 아니에요. 4년이에요, 4년. 이런 상황에서 나는 우리 언론들도 좀 이상한 것 같아. 이건 무슨 이걸 통해서 무슨 뭐 체육계 정화의 계기? 이거는 그런 얘기,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당장 있죠. 전반적으로 조재범 따로 수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체육계 이 전반에 대해서요. 다시 조사 들어가야 됩니다. 러시아 약물 중독 때문에 아예 올림픽 출전 정지당한 거 있었잖아요. 그 얘기하고 그 얘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니 이거는
체육계 문화 정화 왜 무슨 그렇게 점잖게 계기, 얘기하시냐. 이런 흥분하지 상황이 않고. 아닙니다. 이거. 예. 지금 보세요. 이게 그 지난번에 그 안희정 그 지사건 했을 때 온 나라가 얼마나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제가 보면은 이렇게 쭉 보도를 보면은 너무 점잖해. 이런 정말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심석희 씨가 대단한 거예요, 지금. 예. 아니 저도 차 의원 말씀 듣다 보니까 막 가슴에서 뭐가 올라오고 그러긴 합니다. 예. 저 심석희가 저렇게 그 4년을 견뎌가지고 괜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서 차분해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소녀의 입장에서 4년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광덕 본부장. 예, 저도 뭐 이 문제를 아주 진짜 이거 듣고 진짜 충격이고 경악인데요. 특히 그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선수촌이 이러한 인권의 사각지대, 제가 사각지대를 한자로 썼는데요. 참 이 사각지대가 진짜 감옥 이상으로 이제 심각한 곳이었다는 게 여기에는 진짜 인권의 사각지대인데 거기에는 성범죄와 폭력과 폭언 그리고 학대 이런 게 진짜 난무했다는 거를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진짜 모든 사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재발 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에 조재범 씨가 과연 이거에 대해서 그런 혐의가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진짜 엄벌 사법적으로 가장 엄중한 처벌을 하고 다시 체육계 국내 체육계에서 일할 수 없도록 발붙일 수 없도록 완전히 퇴출을 시키는 걸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선수촌 관리와 감독을 정부가 하잖아요. 과거 정권에도 이어졌습니다만은 또 새 정부 들어와서 평창 올림픽 직전까지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도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차관이 나와서 이제 설명하면서 사과를 했는데 저는 장관도 나와가지고 장관급 이상들이 이거에 대해서 나와서 사과하고 진짜 전면적인 이러한 소위 이러한 그 제도 재검토의 뜻을 밝히면서 뭔가 의지를 다지는 게 또 사과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금 보여줬던 메시지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줘 봐주실래요? 제작진께 부탁드리는데. 심석희 선수가 평창올림픽 1000m 결승 후에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냥 이 자리까지 잘 살아 있어준 내 자신한테도 너무 감사한다. 그때는 그냥 뭐 참 고생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나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오죽하면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당연하죠. 들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정혁진 변호사 지금 차명진 의원 하시는 행동으로 봐서는 법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제가 봤을 때 법대로 하면 되고요. 저는 사실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심석희 씨가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잘 안 믿겨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올림픽 직전에 우리나라 에이스를 그것도 한국 평창에서 올해 처음으로 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나라 정말로 이렇게 아끼고 금지 오겹으로 이렇게 잘해서 대회에 내보내야 될 그 직전에 있는 선수를 때려? 이거 저는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사실로 드러났죠. 그다음에 더 경악할 거는 그 심석희 선수가 원래 고향이 지방인데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1학년 때부터 선수 생활을 갖다가 한 건데 그때부터 1학년 때부터 맞기 시작해가지고 4학년 때는 아이스하키 채로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스하키 채는 나무로 만드는데 제일 단단한 나무로 만드는 거거든요. 남자들도 그걸로 맞으면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맞았지만 견디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단단한 나무인데 그걸로 맞아가지고 아이스하키 채로 맞아보셨다고요? 저는 안 맞아봤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선수 손가락 뼈가 골절될 정도로 4학년짜리, 10살짜리를 그렇게 때렸다? 그것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말할 것도 없는데 작년 9월 달에 그 상습 상해죄로 원래 그 구속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 조 코치가. 그러다가 징역 10월을 갖다가 선고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을 갖다가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 12월 17일 날 항소심 그 최종 공판이 있었고 좀 있다가 오늘이 9일이니까 14일 날 항소심 판결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직전에 이런 문제가 딱 그 불거지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린 거는 이미 우리나라 그 법은
뭐 아청법이라고도 하고 공식적으로는 청소년 성보호법이라고 하는데 이때 청소년이라고 하는 경우는 19세 미만이니까 심석희 씨가 처음 당했을 때는 충분히 청소년이 17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그다음에 이제 그 변호사가 한 이야기는 단순한 강간도 아니에요. 그건 강간 상해거든요. 강간 상해면 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7년 이상 무기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 코치는 처음에 그냥 상습상에 그래 나 뭐 한 10개월 정도 좀 꿀타가 나오지 뭐. 그다음에 그 와중에 영구 제명됐지만 중국의 대표팀 코치로 또 발탁이 됐잖아요. 뭐 중국 가서 돈 벌지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심석희 씨가 이걸 밝힘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잘못하면은 이제 조 코치가 아직 40살도 안 됐는데 조 코치라고 그러지 말고 조재범이라고 해주세요. 어쨌든 그 듣기도 사람 불편하네요. 뭐 한 40대 50대까지 감옥에 있어야 될 그 아주 결정적인 지금 순간이 온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 웃기네. 40대 50대 가지고 돼요. 지금 살인행위라는 사람인데 4년 동안. 그러니까 법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까지도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정욱 교수님,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초등학생 때부터 폭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조재범이. 그런데 그렇게 폭행을 했고 성적이 좀 좋아지고 그리고 실력이 늘고 메달 따고 또 폭행하고 혼내니까 성적 올라가네. 그런 생각이 계속 쌓여와서 나중에는 폭행이 아주 당연한 훈련 과정인 것처럼 머릿속에 박힌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는 조재범 전 코치 얘기가요. 제자가 좋은 성적을 내도록 폭력은 쓴 적은 있지만 나쁜 결과를 위해 한 적은 없었다.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그러니까 폭력이 정당화되는 거죠. 성적만 좋으면 때려도 된다. 저는 이게 예를 들면 코치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견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더 좋은 기술과 그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뭘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때려서 조금 성적이 좋으면 자기 코치의 능력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전 더 가슴이 아팠던 게 제 딸이 고3에 올라갑니다. 작년에 미투가 나면서 겁이 났어요. 내 딸이 어떻게 살아갈까? 이 미래를. 그랬는데 올해 또 저걸 보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10년 동안 저 어린 친구가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을 못 찾고 저게 다 당한 거 아닙니까? 10년 내내. 초등학생이 뭘 알았겠어. 도망갈 방법은 없었던 거죠.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았고 그 10년의 고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해주지 않는 상황. 저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뭣도 아닌 코치라는 권력을 가지고 선수 생명을 수단으로 삼아서 계속 성폭행을 일삼고 저건 완전 인간 파괴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무슨 뭐 성폭력을 떠나서 완전 인간 본성을 파괴하는 범죄를 행했기 때문에 저는 최고의 법률적인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좀 다른 걸로는 모르겠는데 뭐 정쟁은 아니지만 이제는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방을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적어도 일 생기면 10년 이런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래서 공포나 두려움이나 저런 폭행이 적어도 오래 지속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좀 다른 건 몰라도 그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노영희 변호사님, 물론 이제 아직 우리가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없고 또 법을 통해서 그 사실이 밝혀지고 처벌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말의 조심스러운 마음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심석희 선수가 당해왔던 고통 또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봐도 뻔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아무도 몰랐을까? 알면서도 침묵한 무리들은 없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 사건이 처음 나왔을 때 다른 선배 선수들이 사실 얘기를 했죠. 옛날에 조재범도 상당히 좋은 사람이었다. 상당히 착하고 말 잘 들어주는 그런 뭐 동료 내지는 선배였다. 근데 이런 식으로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것을 아무도 뭐라고 말 못하더라.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더라. 폭력이 되물림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이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아마 알면서도 결과가 좋으니까 우리가 넘어가자라는 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들도 모두 역시 공범이 되는 겁니다. 최명진 의원 딱 한마디 듣는 걸로. 지금 저는 이런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이 폭행의 상습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소녀에 대해서 4년 동안 성폭행한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 함께 섞어서 얘기할 수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를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정말 국민들 화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가슴 답답하게 하는 그런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정말 우리 어른들이 미안한 마음 가득합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